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ESG 이슈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ESG 관련 기준이 다양하다 보니 기업은 어느 기준을 따라 공시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ESG 항목을 관리하고 공시하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2년 12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8.6%가 ESG 정보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2년 5월에 발표한 설문조사도 비슷했는데요. 공시 표준안 중 하나인 IFRS S1, S2의 적용 시기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73%가 기업 부담 가중을 우려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ESG 경영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기관이 ESG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별로 어떤 항목을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둘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ESG 공시 기준과 평가 기준마다 ESG 항목이나 가중치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ESG 주요 항목. 최근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인을 위한 ESG 경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ESG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투자의 기준으로 ESG를 활용하려는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등 기관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EU를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ESG 준수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23일에는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EU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에 대한 규범화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ESG 경영 추진과 평가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은 인력, 비용, 시간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ESG 경영 도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개가 넘는 공시 및 평가 지표를 개별 기업에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기업으로서는 일관된 ESG 대응 체계를 수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평가기관만 보더라도 S&P 글로벌은 기업에 ESG 설문을 제공하고 회신을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는 반면 모건 스탠리는 외부에 공시된 기업별 ESG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SG 기관별 항목 구성은 어떨까요? 책임투자 원칙에서는 ESG 각 요소에 따라 환경 항목으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물, 공해, 산림 파괴 같은 항목을, 사회 항목으로는 인권, 근로자 안전, 현대 노예, 아동 근로, 근로조건, 근로자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항목으로는 뇌물 및 부패, 경영진 보상,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 정치적 로비 및 기부, 조세 전략이 있습니다. 이외에 S&P 글로벌과 MSCI의 평가 항목 구성도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도 한국 기업 상황에 적합한 ESG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제공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13개 ESG 평가 제도 및 공시 표준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ESG를 공시하거나 평가하는 기관마다 항목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중 다수가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으며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우선 이 공통된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본 과정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에서 다수의 주요 항목으로 생각하는 항목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ESG 공시 기준과 평가 기준 중 우리 조직은 어느 지표를 참고하여 ESG 경영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SG 분야별 주요 항목 ESG 분야별 주요 항목 중 먼저 E 환경의 주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각되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1989년 대형 정유회사의 유조선이 알래스카 해안에서 암초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는 큰 해양 오염이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이 정유회사는 자연보건기금, 주민보상금 및 벌금 등으로 큰 재무적인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기업이 유발하는 환경사고가 반복되자 투자자는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고려한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기업도 환경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ESG 중에서도 환경 관련 정보 공개 요구가 급증하면서 CDP 탄소 공개 프로젝트나 TCFD,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와 같은 자율정보 공개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도 운영 중입니다. 실제 2020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기업들의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대응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처럼 금융기관과 기관 투자자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은 환경 경영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며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환경 경영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 항목 중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이 환경 지표인데요. 환경에 대한 주요 항목은 측정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방법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나 온실가스 등의 일부 항목은 측정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업으로서는 어느 항목을 어느 주기로 어디까지 측정하고 관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표 측정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G 분야별 주요 항목 중 이번에는 S, 사회의 주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SG 경영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S, 사회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S는 Society,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이슈를 뜻합니다. 한때 일부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하겠다며 사회공헌 활동을 강조했는데, 사실 ESG의 사회는 해당 조직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S, 사회의 주요 항목을 보면 조직 구성원들의 채용과 이직, 퇴사, 정규직 비율, 여성 비율, 장애인 고용률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인권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잘하는 것도 사회 영역의 주요 항목입니다. 조직의 공급망에 대한 ESG 관리 여부도 ESG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2022년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이 공표되고 국가별로 세부 법안을 수립하도록 한 예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영역의 주요 항목이 제공되고 있지만
항목별로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좋은가라는 논의나 방향 제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업들은 항목별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공시기관은 기준을 표준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나 평가의 경우 명확한 기준과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SG 분야별 주요 항목 중 마지막 G, 거버넌스의 주요 항목에 대해 이해하고 조직이 거버넌스 항목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버넌스는 한국어로 지배구조라고 해석되며 조직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조직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며 법과 규범 내에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법인 형태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이사회, 감사로 구성됩니다. 이들 주체가 서로를 견제하고 협력하여 조직을 운영하므로 이들의 책임과 권한, 실행을 강조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흔히 투명 경영, 윤리 경영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조직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ESG 중에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조직의 환경 이슈나 사회 이슈는 거버넌스가 건강하지 않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의 ESG 경영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이슈를 통제하고 관리하며 새로운 사업적, 사회적 기회를 찾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G,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항목은 화면과 같습니다. 2022년 3월에 공표된 IFRS의 공시 기준도 가장 먼저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거버넌스가 조직의 전략이나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설정에 앞서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ESG 관련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ESG는 어느 조직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지표로서 산업군에 따라 업종별로 서로 다른 지표를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글로벌로 통용되는 지표 중 핵심적인 항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KESG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거래처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ESG 경영을 시작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ESG의 여러 항목 중 현재 우리 조직이 관리하는 지표는 무엇이고 앞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SG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SG 경영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